자, 이번 시간에는 그 지수함수의 활용, 그 부등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의 내용을 우리가 부등식에 활용해서 지수부등식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지수부등식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부등식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왔습니다. 뭐 1차 부등식, 연립부등식, 뭐 다양하게 상당히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해왔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함수의 부등식을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지수부등식은요,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부등식을 우리가 그 지수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2의 x제곱이 만약에 4보다 크다, 뭐 이런 것도 미지수인 x가 지금 그 지수에 사용이 되고요. 자,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식이기 때문에 지수부등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3의 x-2제곱이 27보다 작다.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등식의 그 지수에 미지수인 x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지수부등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부등식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부등식을 갖다가 풀기 위해서는요, 자, 지수부등식의 그 풀이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수함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지수함수는 여러분들, 자, 두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 a, x제곱이라고 했을 때, 자, a가 1보다 큰 경우와,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은, 자, A가 1보다 크면은, 자,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증가함수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감소하는, 감소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주면 되느냐면요. 자, 만약에, 자, 미시 1보다 클 때는요,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a가 1보다 크게 되면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자, x1을 대입했을 때보다는 x2를 대입했을 때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자, 여기를 x1, 여기를 x2라고 하면은 x 값이 크면 클수록 함수 값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성질, 자,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해서 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필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선생님이 두 가지 예를 자,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3의 2x제곱은 27보다 작다라고 했는데요. 자, 3의 2x제곱이 27보다 작다. 자, 27은요, 3의 세제곱이죠. 자, 그런데 이 밑을 보니까 얘들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1보다 커요. 자, 그러면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했는데요. 자,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했는데, 자, 왼쪽에 있는 2x와 그러면 3은 어떨까요? 밑이 1보다 클 때는, 자, 큰 쪽의 지수가 더 크겠죠. 그죠? 좀 아까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자, 그래서, 밑이 이렇게 1보다 클 때는, 자, 큰 쪽의 지수가 더 큰 거기 때문에 2x보다는 3이 더 큰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x가 2분의 3보다 작다가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 부등식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거를 보시면요. 자, 지금 현재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자, 2분의 1이면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죠? 자, 그런데 왼쪽이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왼쪽이 더 크다.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요, 큰 쪽의 지수가 오히려 작습니다. 그러니까 x-1이라고, 자, 5를 갖다가 우리가 비교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5가 x-1보다는 더 큰,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소함수. 그러니까 큰 쪽의 지수가 오히려 작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는 어떻다? 6보다 작다. 이렇게, 자, 우리가 지수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서요. 자, 지수부등식의 그 다양한 종류의 풀이법에 대해서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방정식하고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그렇게까지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지수 방정식을 우리가 풀었듯이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그 지수 부등식 같은 경우 자 항이 두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풀어봤던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항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그 지수 부등식의 성질 즉 미수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미수의 크기가 1보다 크게 되면은 큰 쪽의 지수가 더 큰 거고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약에 미수에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이거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큰 쪽의 지수가 오히려 작아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얘는 미시인데 얘는 4예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일단 같이, 똑같이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2의 x제곱 플러스 x. 그리고 4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자, 2에 2를 곱해주면은, 자, 2x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미시 1보다 크기 때문에요. 자, 큰 쪽의 지수가 더 크다라고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하고, 자, 2x 플러스 6이 있는데, 오른쪽이 더 커요. 그러면 큰 쪽의 지수가 더 커야 됩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모조리다 이항을 시켜주게 되면은, 자, x에서 2x를 빼주니까, 빼기 x, 빼기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x-3, 자,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3을 기준으로, 얘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자, 부호가 바뀌면서, x의 범위는 부동화가 오른쪽으로 돼 있죠? 자,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 미시 1보다 클 때는 큰 쪽의 지수가 크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시계의 경우 부동화 방향 안 바뀝니다.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3분의 1입니다, 여러분들. 3분의 1. 자, 27분의 1 같은 경우는 3분의 1의 세제곱이죠. 왼쪽이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감소함수예요. 크다는 얘기는 지수가 어떻다? 작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즉 x-2하고요. 자, 3이 있는데요. 자, 큰 쪽의 지수가 오히려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크다. 부동화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수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자, 그러면 x는 5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부등식의 해를 자,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문제를 우리가 자, 해결해 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갑니다. AX제곱글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뭐 방정식에서도 계속 풀었던 건데, 자, 부등식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의 풀법, 별반 차이가 없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같은 AX제곱글이 반복이 될 때는요, 자, 3의 X제곱을 자, T로 치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의 x제곱은요. 자, 9가 3의 제곱인데, 자, 2하고 x하고 위치를 바꿔주시면 3의 x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의 x제곱을 t로 하기로 했으니까요. 자, 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인수분해 들어갑니다. 자, t-1, t-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부동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것보다 크거나 같고 큰 것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원 상태로 돌려놓을까요? 자, t는 3의 x제곱이었고요. 자, 1은 3의 0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9는 3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밑이 다 어떠냐면 1보다 큽니다. 그러면은 큰 쪽의 지수가 더 큰 거라고 했죠. 그래서 부동화 방향 바뀌지 않으면서 자,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마무리가 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3번에 보시면요. 자, 밑에도 미지수로 포함하고 있는 거. 방정식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자, 이 방정식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조금 신경 쓰이게 문제를 풀었었는데, 부등식도 역시 그런 특징을 가진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지수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요. 지수 부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면은, 밑이 1보다 크면, 자, 큰 쪽의 지수가 더 큰 거고요. 자,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은, 작은 쪽의 지수가 오히려 더 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이런 밑에도 미지수를 포함하는 그 문제를, 자, 보면은요. 자, 필문제에 보면은, x의 x 플러스 2제곱이 x의 세제곱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지, 뭐 자세히 나온 게 없어요. 자세히 나온 게 없어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x가요. 그러면 자, 밑에 사용된 이 x가 1보다 큰지 아니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지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 x가 1보다 클 때와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둘로 다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x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x가 1보다 크면은, 자, 큰 쪽의 지수가 더 크다라고 했죠? 그러면 x 플러스 2가 3보다 크다고 됩니다. 자, 2를 이항시키면 x는 3에서 2 빼니까 1이 되죠? 자, x는 1보다 크다. x는 1보다 크다인 범위에서 답이 있는데, x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답을 인정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냥 범위가 답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자,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러면은, 이거는 지금 감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 지수함수는 그 큰 쪽의 지수가 오히려, 큰 쪽의 지수, 큰 쪽의 지수가 오히려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는 어떻게 됩니까? 자, 큰 쪽의 지수가 오히려 작아지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x는 어떻게 돼요? 1보다 작다고 되죠? 자, 정답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 내에 정답이 있는데 x가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의 범위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와 요거 이 두 개가 자,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 또는 이거니까 어느 하나만 뭐 답이 되는 게 아니라요. 자, 둘 다 답이 됩니다. 근데 답이 굉장히 특이하죠. 자, 밑에 조건이 바로 답이 되는 굉장히 특이한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같이 지수함수를 공부하고 나서 자, 여러분들, 자, 방정식하고 부등식을 배웠죠. 그런데 이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은 어때요? 지수 함수의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우리가 하나씩 풀어가는 겁니다. 지수 함수가 증가함수이거나 또는 감수함수인 그런 두 가지 그 성질이 있었는데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약간만 응용해서 자, 풀어주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 그런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우리가 이제 그 지수 함수에 대해서는 공부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자, 로그 함수에 대해서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